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보러 온 미국 올림픽위원회 스텝이 한국의 영향력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으로 미국은 한국 스포츠에도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미국의 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라 폰테인이라고 해요.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4년 후 2028년에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 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원래는 미국 LA와 프랑스 파리가 동시에 결정이 되었는데 이번 2024년이 파리 올림픽 10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라 저희 미국이 다음번인 202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되었죠. 19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100년이 지나서 다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라니 역사적으로도 기념할 만한 일이라 저도 파리 올림픽을 많이 기대했었어요. 제가 올림픽을 처음 본 것은 16살이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육상선수로 뛰고 있었던 저는 올림픽을 직접 보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올림픽 경기장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열기에 압도되었죠. 각국의 언어가 뒤섞인 소리, 형형색색의 국기들,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축제 분위기, 이것이 바로 올림픽이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육상 선수를 하고 있어서였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올림픽 육상 경기장에서의 경기를 본 일이었는데요. 100m 결승전을 보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함성이 귓가를 울렸어요. 그리고 총성과 함께 선수들이 질주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불과 10초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나와 베일리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 온 경기장이 하나가 되어 환호성을 질렀죠.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올림픽을 직접 경험하면서 스포츠가 가진 힘을 몸소 느꼈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스포츠의 매력,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단순히 선수로서가 아니라 이런 감동과 화합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지금 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LA 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파리 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어요. 파리 올림픽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LA 올림픽만의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죠. 파리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을 개선하여 더 나은 올림픽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에펠탑이 올림픽 오륜기로 장식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LA 올림픽 준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이번 파리 올림픽은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선수촌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파리의 폭염 속에서 에어컨 없는 숙소,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버스.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걱정되더군요. 한 수영 선수가 버스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수영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탈수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파리의 폭염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들의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탄소 올림픽을 주장하면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선수들의 숙소는 정말 심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었던 것은 선수촌 숙소의 선수들 방에 커튼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친환경이라 커튼을 달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던데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 수건에 물을 묻혀 창문에 붙인 다음 수건이 떨어지기 전에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쯤 되면 친환경 올림픽이 아니라 초저예산 올림픽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의 숙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휴대용 선풍기, 제습기, 공기청정기까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파리올림픽 선수촌 식당의 음식들도 탄소 발자국 운운하면서 고기가 거의 없는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제공했죠.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하는 운동선수들은 외부에서 따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숙소에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선수들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 정책도 경기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하면서 실행해야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하면서까지 어거지로 우겨대는 것은 운영 실력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 와중에 한국의 경우에는 선수들의 식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부터 조리사를 대거 파견하여 한국 선수단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한식 도시락을 준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메달 성적이 상위권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개최된 올림픽을 분석해본 결과 평창 올림픽의 환경 친화적인 접근이 파리의 친환경 올림픽과 너무나 비교가 되더라고요. 말로만 친환경을 표방하는 중인 파리와는 대조적으로 평창 올림픽은 그린 올림픽이라는 모토 아래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친환경 건축으로 환경 친화를 실천했다는 점이 주목받을 만했다고 생각해요. 파리는 또 교통체증도 심각했어요. 평소 30분 거리가 2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셔틀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았고 창문이 열리지 않는 찜통버스에서 선수들이 더위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셔틀버스 안에서 선수들이 경기에 늦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며 LA에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센 강의 수질 문제도 큰 이슈였어요. 센 강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여 센강의 정화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센강의 수질 문제는 심각했어요. 철인 3종 경기로 알려져 있는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센강에서 하기로 했는데 개회식 날부터 파리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센강의 수질이 나빠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장균 검출치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연기가 되었었는데요. 다시 수질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한 후 10번이나 구토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더라고요. 경기 후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질병을 호소하기도 하고 벨기에 선수는 기권까지 했다고 하니 경기 운영이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센강과 비슷한 사례로 한국의 한강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의 주요 언론들도 파리의 센강 수질 문제를 비판하며 한국이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을 배우자라는 내용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 한강의 수질이 198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울시는 지속적인 하수처리 시설 확충 수질, 오염원 관리, 생태계 보건 사업 등을 통해 한강의 수질을 크게 향상시켰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강에서 수영대회가 열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실제로 수영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반면 센강의 경우 수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네요. 파리시는 2024 올림픽을 위해 대규모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대장균 수치가 높고 포구시 하수가 강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한강과 센강의 이런 차이를 보며 우리가 LA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LA에도 로스앤젤레스 강이 있지만 아직 수질이 좋지 않아 여가 활동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한강의 사례를 참고하여 LA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올림픽 유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의 센강 문제를 보며 우리는 LA 올림픽에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한강 사례를 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 LA의 수자원 관리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깨끗한 강을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리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간이 소변기였어요. 파리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노상방뇨가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파리에서는 간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글쎄 길거리에 남성용 소변기가 칸막이도 없이 길 한편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런 곳에서 소변을 보라고 하다니. 이게 문화적으로 자긍심이 강한 프랑스가 보여줄 올림픽 행정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파리 이외에 메달 순위권 나라들이 이번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1위 미국은 제가 이미 알고 있고 중국, 호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이 메달 순위권에 있더군요. 그중 한국의 준비 사항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방향은 바로 팀 코리아 정신이었습니다. 종목 간 벽을 허물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양궁 선수들이 수영 선수들에게 집중력 향상 팁을 전수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모습은 우리 미국 선수단에도 적용해 볼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기술 활용도도 놀라웠어요. 한국 대표팀은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식단, 수면 패턴, 훈련 강도 등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죠. 한국이 IT 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완벽하게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을 줄은 몰랐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의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자국의 선수들 이외에 모든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이미 올림픽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휴대폰에 있는 AI 기반 건강관리 앱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올림픽 개최국도 아닌 일반 참가국 중 하나인 한국이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까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니 저는 한국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가장 감동받은 건 한국 대표팀의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일정 변경이 있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한국은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더군요. 한 코치는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플랜 C, 심지어 그 다음 플랜인 D까지 준비해 놓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대표팀의 이런 모습을 보며 LA 올림픽을 준비하는 저희 팀도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선수들의 컨디션과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돋보였어요. 코리아하우스를 통한 한국 문화 홍보는 이번 올림픽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해요. K-팝, 한식, 한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일 대성황을 이뤘죠.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시였어요. 파리올림픽을 경험하면서 LA 올림픽 준비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설 준비와 경기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선수들을 위한 세심한 케어, 문화적 교류,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대표팀의 모습을 보며 올림픽은 단순한 메달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평화의 축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이번 파리올림픽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LA로 돌아가 우리의 올림픽 준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겠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파리에서의 경험, 특히 한국 대표팀에게서 받은 영감은 앞으로 LA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 선수단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 올림픽 준비위원회 담당자 사라 폰테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라 폰테인 씨는 파리 올림픽 다음으로 개최되는 미국 LA의 올림픽 준비위원회 담당자 중 한 사람인데요. 파리 올림픽을 참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대한민국 선수팀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더운 날씨에 최선을 다해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께 응원을 보내며 사라 폰테인 씨에게도 감사 인사 전하고 싶네요.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